자, 이 지구를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타임머신은 여러분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되었어요. 미래로 내가 빨리 가는 건 가능한데 이론적으로 과거로 가는 거는 아무리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지나가면 끝입니다. 네, 항상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 그렇게 해서 과거로 갔다 하면 자,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자,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과거로 갔는데 지금은 멸종되어서 보이지 않는 뭐 털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좀 보이네요. 네. 자, 조금 더 과거로 가보니까 지구가 굉장히 꽝꽝 얼었네요. 그리고 털이 더 북실북실한 동물들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과거로 가볼까요? 네. 한 1억 년 정도 더 뒤로 가면 자, 우리가 많이 어릴 때 좋아했던 네, 친구들이 보이죠? 공룡입니다. 네. 공룡들이 보이고 자, 조금 더 과거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 같은 것들은 이제 안 보이고 거대 이게 뭐죠? 이 잠자리 같은 것들도 막 보이고 좀 풍광이 달라졌어요. 자, 더 과거로 가면 야, 이때는 이제 뭐 생명체가 좀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과거로 가면 지구가 네, 지옥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실제로 이런 건 아니고 AI로 만든 그림인데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체가 있을 리면 안무하겠죠. 처음에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학자들이 이것도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네,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운석,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곳에서 왔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지구 안에서 만들어졌다 생명체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운석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에서 운석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운석에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들어봤나요? 이 단백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게 생명체 재료가 왔구나. 그래서 이 설이 좀 힘을 얻었어요. 자, 또 다른 설은 지구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게 에너지와 여러 가지 뭐 가스와 열과 뭐 전기가 번쩍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성이 있네.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은 네, 지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설이 유력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심해 열수구라고 들어봤습니까? 심해 열수구.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그 화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주위는 좀 뜨겁겠죠. 네, 그리고 막 땅이 만들어지고 가스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자, 이런 곳을 심해 열수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지구 과거에 보세요. 지옥 같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어. 우리 생명체가 태어날 수도 없겠죠. 그때는 공기도 너무 탁하고 햇빛도 너무 강했어요. 지금도 선크림 좀 발라야지 아니면 얼굴 벌게지잖아. 엄청나게 힘든 곳이었는데 그에 반해 바다 깊숙한 곳은 좀 평화로운 거예요. 대신에 좀 차갑겠죠. 그런데 심해 열수구는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나오고 있고 자, 이곳에서 열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약간 세균 같은 단세포 정말 작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서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여졌겠죠. 그러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네,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이렇게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요.
지구 몇 살이라고 했죠? 지구 역사 46억 살이라고 했잖아. 46억 살. 이 46억 살을 좀 구분을 해보죠. 구분을.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뭐 유치원기,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기, 대학교기, 성인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인생을 한번 지구의 인생을 한번 나눠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눕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나누고 고생대 나누고 중생대 나누고 신생대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뉘냐면 화석을 살펴보면 딱 요 5억 4천만 년 전에와 5억 4천만 년 후는 완전 화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3억 년, 2억 년 정도까지 요까지 또 화석이 완전 또 비슷한데 또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생대 요 시기에는 엄청나게 막 커다란 뼈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공룡들이죠. 그리고 또 한 6천만 년 전까지 그게 끝나고 다시 또 안 나와요. 그런 게. 즉 어떤 생명체가 살았다라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46억 살 정도 중에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많죠. 이때도 물론 생명이 있었는데 별로 화석이 발견이 안 돼요. 초기 생명체고 좀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아마 화석이 잘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네. 자, 요 그래프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온도예요. 온도. 네. 온도인데 이건 따뜻하고 이건 차갑고 이 시대별로 온도가 엄청 차가워지거나 엄청 뜨거워지거나 하는 게 보이나요? 생물들은 이 기온, 기후에 민감해요. 그래서 무언가 그 시대마다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좀 어려웠죠? 자, 정리해보면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별로 이렇게 시대를 인간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나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어떤 생명체가 살았냐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면 좋지만 다 못하고 중생대를 좀 보겠습니다. 고생대에 뭐 삼엽충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좀 넘고 중생대부터 좀 살펴볼게요. 중생대는 또 작게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와 백악기로 나뉩니다. 네. 들어봤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중생대는 파충류의 전성기입니다. 파충류. 네. 중생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파충류가 뭔지 아나요? 파충류.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파충류들은 뭐 도마뱀이나 거북이, 뱀, 악어, 카멜레온 뭐 이런 것들이 파충류예요. 공통점이 있나요? 파충류들? 보통 좀 피부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딱딱하고 뭐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알을 낳잖아요. 파충류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알 놓지 않잖아요. 포유류잖아요. 그런데 이 파충류들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이 어때요? 딱딱하죠. 껍질이. 네. 요게 이제 파충류들인데 공룡도 파충류 중에 하나예요. 공룡도. 자, 그러면 도마뱀이나 공룡이나 무엇이 다른가? 공룡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 있나요? 공룡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파충류인데 중생대에 살아야 돼요. 그것들을 파충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몸 아래로 곧게 다리가 뻗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곧게 뻗어 있어야 돼. 악어 보면 기역자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기역자로. 그런데 공룡은 딱 뻗어 있고. 그다음 땅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에 살거나 주로 날거나 이건 공룡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좀 파충류 중에 크면 파충류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룡 중에 작은 것도 있고요. 공룡 중에 큰 것도 있고 또 뭐 도마뱀이나 악어 중에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기준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프테라노돈인데 또 뭐 케찰코아틀루스 이런 것들은 파충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룡이 아니에요. 우리는 익룡이라고 부르죠. 자, 프테라노돈 익룡은 공룡이 아니다. 익룡이다. 파충류들 중에서 이 날개가 있는 것으로 진화되어서 중생대 때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익룡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이 친구들은 수장용이에요. 아까 공룡의 의미에서 육지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들은 수장용이에요. 수장용, 공룡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악어 보세요. 자, 그럼 악어는 좀 공룡이랑 비슷하잖아요. 자, 이 친구는 데이노스쿠스라는 그 예전에 있던 그 파충류인데 악어의 조상님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 친구는 중생대 살았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데 공룡 아닌가요? 얘는 악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 얘들은 악어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공룡은 중생대에 살고 몸 아래로 다리가 곧게 뻗어 있고 멋있게 또 땅 위에 살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바로 공룡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빨리 해야 되겠다, 야, 선생님. 공룡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공룡은 무엇일까요? 공룡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공룡. 혹시 알고 있나요? 시간이 많으면 좀 기다려 주겠는데. 네. 정답은 바로 네. 알고 있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아닙니다. 아르젠티노사우루스입니다.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네. 약 100톤 정도 되고 한 30에서 40m 정도 길이에 이름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하기도 한데 그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이고요. 초식 공룡이에요. 풀을 먹어요.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공룡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자, 공룡 중에서 가장 억울한 공룡은 자, 이건 뭘까요? 억울한 공룡. 네.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정답은 네. 오비랍토르입니다. 오비랍토르. 약간 새처럼 생겼죠? 새처럼.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얘는 한 2m 정도 되고 크면 몸무게는 한 30kg. 깃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간 새처럼 생겼죠? 입도 새처럼 생겼어요. 자, 얘가 왜 억울하냐? 왜 억울하냐? 얘 화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알이 있고 뼈가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알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그 오비가 알이란 뜻이고 랍토르 이게 도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도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알도둑이다. 알도둑이네. 알을 먹고 사는 공룡.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니까 이게 다른 공룡의 알을 훔쳐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알이었던 거예요. 자기 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오비랍토르는 계속 오비랍토르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전히 알도둑입니다. 아직도. 네. 좀 안타깝죠. 네. 그래도 네, 누명은 벗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공룡 이름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거지 궁금하죠? 공룡 이름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일까? 네. 공룡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룡의 특징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화석 발견 장소, 아까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으니까 뭐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발견자나 기념하고자 하는 인물,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그럼 강신년사우루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트리케라톱스 한번 보세요. 트리케라톱스는 트라이 이게 세 개라는 뜻이고요. 케라가 뿔이라는 뜻입니다. 톱스는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트리케라톱스는 어떤 생긴 모습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이 아르헨티나 이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랩터가 뭐였죠? 도둑이라고 했잖아. 날쌘 도둑. 그다음에 벨로스가 빠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벨로키랍토르.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특징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 가장 똑똑한 공룡이 뭘까요? 가장 똑똑한 공룡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가장 똑똑한 공룡은 바로 네, 트로오돈입니다. 들어봤나요? 트로오돈. 이 친구는 일단 눈이 커요. 그래서 야행성이다. 밤에 사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뇌가 엄청 커요. 똑똑했을 것이다. 공룡 중에서. 그래서 이제 트로오돈이 가장 똑똑한 공룡이다 라고 보통 비유를 하고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계속 우리 지구를 지배했다면 트로오돈이 아마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처럼
문명을 이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로오돈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전시해두고 이렇게 우리가 원숭이들 이렇게 전시한 것처럼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네. 자, 다음. 자, 가장 오래된 공룡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은 뭘까요?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은 바로 메갈로사우루스입니다. 이 메갈로사우루스는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는 게 이 메갈로가 엄청나게 큰 이런 뜻이에요. 그 사우루스는 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갈로사우루스는 엄청 큰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처음에 과학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그때는 공룡이 있는지 몰랐어. 공룡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전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공룡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입니다. 네. 보통 가장 오래된 공룡은 움베르토사우루스 뭐 이렇게 가장 오래된 화석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 메갈로사우루스가 어쨌든 가장 먼저 발견된 화석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공룡들이 결국에 멸종합니다. 대멸종합니다. 네. 중생대와 이 신생대 6,500만 년 전과 후는 완전 화석이 다르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석이 충돌했다. 네. 이 멕시코에 가면 유카탄 반도에 가면 이런 이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충격으로 지구가 대멸종이 한번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운석이 충돌하면 먼지와 재가 엄청나집니다. 그럼 태양이 빛을 가리고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햇빛을 보지 못하니 식물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럼 초식동물들도 죽어요. 먹이가 없는 육식동물들도 죽습니다. 바다의 성분도 탁해지고 오염됩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도 변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몸집이 거대한 생물들은 자신의 몸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멸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포유류들, 우리들의 조상님이죠. 이 포유류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진화를 해서 현재 이렇게 신생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공룡은 과연 멸종했을까요? 네, 이 공룡류들 중에서 일부가 좀 큰 친구들은 못 살아남았을 건데, 작은 친구들은 살아남아서 날개가 있는 곳으로 진화가 되고 결국에 새가 됩니다. 즉 현재 있는 조류 새들은 공룡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 공룡들은 멸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새가 공룡이에요.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맛있죠? 치킨이 맛있는 것은 공룡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서 공룡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